TV 김재구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말이죠. 8.15 사면.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서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같이 아주 강한 글을 써놨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말이죠.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에서 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가지고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가 주범이고 총범은 드루킹 김동원이란 얘기예요.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징역을 다 살았어. 감옥살이 꼬박했어. 그런데 종범이는 형을 다 맞췄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안철수 의원이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나는 안철수 의원 화나는 거 처음 봤어요. 가석방을 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도 어긋나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아주 그냥 못을 박아요. 안 의원님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안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에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사람이에요. 당시에 안철수는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의 주 표적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조작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된 안철수.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 잡는 일은 안철수 스스로 감내해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 페이북에 난리가 났다. 그런 말씀 드린 거는 안철수 의원이 글로 아주 자기의 화난 그런 모든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지난해 7월에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돌아온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한 김경수를 이번 8.15 사면에 넣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 이것은 월월 이런 소리를 하는 얘기죠.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수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것을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정치공작 사범을 그리고 민주주의 파기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2년형 받은 거 만기 채우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안철수 의원이 강조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면, 복권, 가명,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를 가석방 가능성 역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이 이렇게 아주 밑자락을 쫙 깔아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디 감히 대한민국 근대를 흔들어 버렸던 김경수를 사면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는 안철수 의원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윤 대통령님을 생각하고 국민의힘 지금 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국민의힘을 좀 추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글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안철수가 직접 뛴다. 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도 아니고 주무장관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질병청의 모두 전문가들한테 다 맡겨라.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번에 일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건 김지구 생각입니다만,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직접 뛴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이제 시사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에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토론이 모두 발언해서 이런 말을 해요. 과학 방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은 안 의원의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사 출신이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철수, 정말 저 안철수 요즘 저는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그리고 안철수는 해낸다. 무엇이든 맡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맡은 그 당시에 코로나 비상대책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죠. 그리고 새 정부 방역 정책의 얼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고 아주 비판을 빡세게 했죠. 그러면서 과학 방역으로 우리 윤 정부에서는 전환한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안 의원이 다른 당권 주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당내 기반을 상쇄할 카드로 인수위원장 경력을 10분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보다는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회를 맡아서 정말 윤 대통령님께 엄청난 보탬이 되도록 정리한 것은 맞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주도하는 민당 정토론회를 인수위 2기로 표현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주파수를 쭉 맞추고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안철수의 그 진가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은 과학 방역이란 한마디로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관료나 또는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 사례로 2011년 5월 달에 미국 정부가 국제적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바마 빈 라덴 있잖아요. 이 사람 사살 직전을 논의하던 당시에 백악관 상황실 사진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해당 사진 속에는 군 장성이 상황실 내 상석에 앉아 있었으며, 버럭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장 주변부에 앉았던 사진,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설명을 하면서 안 의원은 오바마
빈라덴 사살 직전에 성공했던 것도 지휘 컨트롤 타워의 판단과 결정권을 장군이 가지고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현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을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의원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주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윤 대통령님 정부 감각 그리고 또 정치 몰랐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윤 정부를 만들어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러잖아요. 안철수는 윤석열스럽다. 그리고 안철수는 두뇌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의 안철수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의원이 현행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치인 혹은 관료 출신의 국무총리가 국가 방역 정책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방역 정책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지금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철수 말. 또 안 의원이 토론 이후에 질의응답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방역 패러다임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방역은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확진자를 격리하는 식의 방역이었는데 그것이 풀려서 지역 감정이 되면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백신의 팩트를 정리하자면 안 의원은 이제 코로나의 전문가들한테 대통령께서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전문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가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서 나 안철수도 그렇고 현 지도부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의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준석 지우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안 의원님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이준석 대표와 한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안철수. 이번에는 또 이제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암리에 경찰 고위급 인사가 뒷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체계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와 안철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리는 것이다. 김재구 생각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 요런 윤핵관과 친윤 그룹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아마도 지금 가장 윤 정부나 국민의힘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여론조사도 말이죠. 윤석열 잘한다. 33.4%예요. 32%까지 떨어졌었는데 1.4%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모레 여론조사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여기에서는 아마도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TV 김재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